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그 남자는 여자 아이돌 호순이의 열광적인 팬이었다.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생활에 여유는 없었지만 돈이 되는 대로 호순이에게 퍼부었다. 사진집이나 DVD 발매, 이벤트에는 반드시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있는 돈을 다 쓰고 오는 게 남자의 일상이었다. 그날은 호순이의 생일기념 악수의 이벤트였다. 당연히 참가한 남자는 악수를 기다리기 위해 줄을 섰다. 그런데 아이돌의 매니저가 말을 걸어왔다. 항상 고맙습니다. 매번 행사마다 참가해서 사진집을 수십 건 단위로 구매하는 남자를 모를 리가 없었다. 호순씨도 무척 기뻐하고 있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내심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남자. 그리고 드디어 악수 차례가 왔다. 남자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곰인형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그녀에게 선물했다. 와, 고마워. 눈앞에서 이렇게나 좋아하는 모습을 본 남자는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며칠 후 아이돌 호순이는 자택 앞 노상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 범인은 그 남자였다. 목격도 확실했고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인정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형사에게 추궁당한 남자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계속 캄캄했으니까. 엄마, 그 결혼하면 같이 살자는 얘기 생각해봤어?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야. 신혼살림집에 상대한테 민폐 끼칠 생각 없어. 괜찮다니까. 부자고 집도 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혼 폐물에 쓸모없는 것까지 딸려보냈다고 창피당하면 어떡하니? 엄마는 창피해서 그쪽 어른들 어떻게 보라고? 응? 이미 결혼 날짜도 정해졌는데 하나 더 딸려보낸다고 뭐가 창피하다 그래. 어머, 다 큰 애가 베리 짓고 웃지 말거라. 어린애처럼. 벌써 30이잖니. 철 좀 들어. 아직 29인걸? 어쨌든 결혼하면 같이 살자. 응?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으니까 잘 얘기하면 괜찮다니까. 싫어, 엄마. 상대도 당연히 싫어할 거고. 이대로 이 집에서 혼자는 못 살잖아. 20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저금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혼자 먹을 만큼 벌겠지. 이제까지 일해본 적도 없는데 나이 먹고 일하는 건 당연히 무리잖아. 정말 얘는 대들기나 하고. 슬슬 상대방 올 시간인데 준비해야지. 어? 정말? 엄마, 나 용돈 좀 줘요. 정말 얘는 벌써 30이면서. 자,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오렴. 고마워 엄마. 그럼 초밥이라도 사 먹을까? 배고프다고 막 급하게 먹으면 안 돼. 배 나오면 몸도 건강도 위험해지니까. 네, 갔다 올게요. 몇 분 후. 오래 기다렸어? 무슨 일 있었어? 시간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미안. 아들 좀 상대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 첫 번째 이야기. 남자는 자신이 버는 돈의 대부분의 액수를 아이돌 호순이에게 쓴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말. 계속 캄캄했으니까. 의 뜻은 여자 아이돌의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본 것이다. 남자는 이번에 줬던 고민형 눈에 렌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호순이는 포장지조차 뜯지 않아 감시 카메라는 캄캄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분노한 남자가 호순이를 살인했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는 결혼 후 같이 사는 걸 반대하고 아들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 아들이 용돈을 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아들은 엄마에게 아직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이 아닌 엄마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 자식은 30살 백수다. 엄마는 30살 백수 아들을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한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남자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 남자의 인생에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 꿈에서 신이 사실을 알려줬지만 당연하게도 남자는 믿지 못했다. 그런 능력을 나 같은 놈에게 주실 리가 없지. 하지만 장난삼아 소원을 빌어봤는데 진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놀라운데? 이거 최고의 능력을 얻었다. 놀라운 능력을 얻은 남자였지만 회사엔 계속 나가기로 했다. 오래된 타성 때문이라. 퇴근 후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앞차에 상사가 보였다. 전부터 증오해오던 비열한 상사였다. 저놈이 교통사고로 죽기를 빌어보자. 상사가 죽었다. 남자도 죽었다. 으악! 바퀴벌레다! 뭘 쫄고 그래? 바퀴벌레는 진짜로 무섭다고. 밤이 지저분해서 미안. 그렇게 싫으면 내가 죽여줄게. 바퀴벌레 많이 나와? 죽인 적 있어? 가끔씩 나와. 죽이는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뭐 괜찮겠지. 잠깐. 눌러 죽이면 카펫 더러워지잖아. 터질 텐데. 당연한 거 아니야? 뒤처리하는 게 더 힘들지. 칼 안 쓰면 내장이나 피 같은 거 안 보고 죽일 수야 있겠지만 뭐 처음이니까. 칼 말고 신문지 같은 걸로 죽여도 터질 텐데. 왠지 미안하잖아. 신경 쓰지 마. 적어도 안 아프게 한 방에 보내줄 테니까. 준비됐어? 오케이. 보너스 이무이. 옆집에 80세 드신 갑부 영감님이 계셨다. 어느 날 영감님이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걷는 걸 봤다. 손녀분이세요? 라고 물으니 아내야, 처입니다. 라고 동시에 대답했다. 들어보니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 한다. 나중에 영감님께 비결이 뭐냐고 슬며시 물어보니 20살 정도 나이를 속인 것 뿐이지 뭐 하며 껄껄 웃으셨다.
첫 번째 이야기, 소원이 이뤄지면서 상사는 차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죽게 되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 남자도 죽었다. 두 번째 이야기, A와 B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다. A는 바퀴벌레고 B는 A를 죽이려고 한다. 보너스 2무이, 영감님이 나이를 속여서 결혼했다. 단 20살 어리게 속인 게 아니라 20살 더 많게 나이를 속였다. 여자는 영감님이 나이 때문에 곧 죽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한 것이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중학생 방구는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포스러운 순간이 왔다. 늦은 밤 몸이 무거워 눈을 떠보니 무섭게 생긴 여자가 오싹할 만큼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칼을 들고 내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입은 싸늘하게 웃고 있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젠장, 난 왜 이딴 꿈밖에 안 꾸는 건가.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대로 몸에 힘을 주고 가위를 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하다. 원래는 이러면 잘 깨는 편인데. 인기 유튜버 문방구가 길을 걷고 있었다. 문방구는 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노인을 만났다. 젊은이, 이 편지 좀 저 앞 마을에 사는 내 아들에게 좀 전해주게나. 방구는 알았다고 한 후 편지를 소중히 품에 넣었다. 자네, 그 편지 내용은 보지 말아주게나. 중요한 내용이거든. 노인이 말했고 방구는 알았습니다! 라고 말한 후 다시 길을 걸어갔다. 마을에 도착할 즈음 갑자기 방구는 편지 내용이 궁금해졌다. 방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결국 그 편지를 열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편지를 찢어버렸다. 보너스 이무이! 방구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기를 들고 있는 호돌이가 눈에 띄었다. 호돌이는 내 시선을 느끼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다가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죠? 하며 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배엔 지퍼가 달려있고 눈은 유리구슬이 박혀있다. 제가 재활용에 관심이 많아서 잘 만들거든요. 진짜 잘 만드셨네요. 진짜 아기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 방구는 가위에 눌린 것이 아니다. 항상 그 방법으로 가위를 풀어왔지만 이번에는 풀 수 없었던 이유는 방구 위의 여자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편지에는 내가 보내는 마지막 식량이라고 적혀 있었다. 방구가 편지를 전달하는 순간 방구의 운명은 보너스 이무이. 호돌이는 실제로 죽은 아이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이걸 모르는 방구는 진짜 아이 같다고 칭찬을 한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32살인 난 어느 날 뇌경색으로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매일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잘 보살펴 주었다. 솜씨도 좋고 인품도 좋고 게다가 외모까지 출중한가 보다. 그야말로 슈퍼닥터다. 그런 소문도 듣고 해서 수술 빨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했다. 무사히 수술 종료. 그런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안 보인다. 눈이. 선생님께 따졌다. 뭡니까 이게? 뭐가 슈퍼닥터야? 사람 깔보는 거야? 위자료 내놔. 라고.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내 병은 보통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인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눈물이 났다.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 된 아내 얼굴도 곧 태어날 아이의 얼굴도 못 보게 될 테니까. 그 후로 일주일 다시 그 의사한테 갔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자 의사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나야말로 미안하네. 아무래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한 모양일세. 의사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난 민망해하면서 말했다. 목숨에 비하면 눈 안 보이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자 의사가 곧바로 대답했다. 그거 봐. 그거 보라고. 역시 아직 못 고쳤네. 미안하네. 라며 난 깨달았다. 터무니없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난 생각했다. 의사 선생님 고맙다고. 사과드려야 할 건 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해야 할 건 이런 나와 결혼해준 아내라고. 그것은 광대한 대지에 똑바로 뿌리를 내려 숲을 이루었다. 어느 날 화학물질이 섞인 비가 내렸다. 하지만 화학비를 참고 견뎌냈다. 비는 대지로 흘러내려갔다. 오랫동안 뜨겁고 건조한 폭풍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견뎠다. 계속되는 비와 폭풍을 견뎌내었다. 또 어느 날 산성비가 내렸다. 많은 친구들이 말라버린 듯한 색으로 변했다. 틈을 주지 않고 폭우가 습격했다. 하지만 견뎠다. 다시금 견뎠다. 시간의 흐름이란 잔혹하다. 양분도 부족해져서 말라버린 논처럼 변해갔다. 친구들도 점점 사라져간다. 생명력이 다해갈 무렵 또 비가 내렸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비다. 변함없이 건조한 태풍이 불어온다.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 거의 모든 친구들이 죽고 불모의 대지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생명체인 그것이 대량으로 내려와서 대지를 뒤덮었다. 첫 번째 이야기. 남자는 원래 후천적인 맹인이었다. 치매는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주인공은 현재 32살 이후의 기억이 없다. 그래서 맹인이 아닐 때를 기억하고 있어 자신이 수술로 인해 맹인이 된 줄 안다. 두 번째 이야기. 샴푸, 드라이어, 염색약, 발모제, 가발순, 머리카락의 일대기이다.
고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악마는 인간 호순이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것은 악마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순수하고 지고한 애정이었다. 그러나 흉측하고 사악한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걸린 악마는 호순이에게 마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 천사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악마가 말했다. 저기, 나 인간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천사가 말했다. 뭐? 장난치지 마. 악마가 말했다. 아니야, 정말이야. 맹세할 수 있어. 천사는 생전 처음으로 보는 악마의 아름다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다음날부터 인간 호순이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자해를 하거나 분뇨를 벽에 던지는 등의 기행을 저지르던 끝에 기르던 개를 물어뜯고 끝내는 가족 전원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천사는 이것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 사란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는 법이 없기에 비록 실패했을지언정 썩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치나 고통은 더 이상 내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나는 내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내 의지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들려오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가령 나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부모님의 속삭임,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죽음을 당부하는 동생의 저주, 나의 희망과 재산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친척들의 언쟁. 나에게는 그것들을 차단할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더는 말하지 말아줘. 그러나 역시 그 누구도 내 의견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 첫 번째 이야기. 천사는 악마가 인간 호순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하였다. 악마가 인간인 호순이를 만나려면 인간은 지옥에 가야 한다. 천사는 고로 호순이를 미치게 만들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게 만들었다. 악마와 인간 호순이의 사랑은 이루어질까? 두 번째 이야기. 수치나 고통은 내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들려오는 것들이 있다. 나를 앞에 두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처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나는 표정의 변화가 없다. 나는 식물인간이다.